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타임 김명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스포티비 뉴스의 이재국 기자와 함께 이 스프링 캠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프링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10개 구단이 스프링 캠프지로 출국을 마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29일 KT 위즈가 가장 먼저 미국 애리조나로 출발을 했고 그 다음 날 30일에 SK, NC, 키움 그리고 삼성, 롯데, LG가 또 떠났습니다. 31일에는 두산, 하나, 기아가 일본 오키나와로 떠나서 현재 10개 구단이 모두 출국한 상태입니다. 뭐 크게 보면 스프링 캠프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파와 일본파 좀 이렇게 나뉘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파를 보면 KT, SK, NC, 키움 이 네 팀이 있는데 SK는 미국 플로리다 베로비치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세 팀은 미국 애리조나로 이동을 해서 또 스프링 캠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SK는 홀로 플로리다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 현지에서 기술 및 전술 훈련을 하고 자체 청백전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들은 또 애리조나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네. 롯데는 유일하게 대만 가오슝으로 가서 네. 1차 캠프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LG는 호주에서 1차 캠프를 합니다. 이 두 팀은 나중에 오키나와로 넘어와서 2차 캠프를 하게 됩니다. 오키나와에서 나머지 팀들은 전체적으로 1차부터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네. 참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작년과는 다르게 이제 3개 팀이 미국에서 2차 훈련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 일정을 보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년에는 대부분 그 1차 스프링 캠프를 하고 메이저리그 팀이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밀려나서 네.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 또 선회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야구장을 좀 확보를 하면서 세 개 팀이 굳이 일본으로 가는 그 시차 적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간 낭비를 줄이자 이렇게 해서 세 개 팀은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세 팀이 연습 게임도 하고 또 대학 팀이라든지 KT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또 팀들을 연습 경기 상대들을 모색을 한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하고 또 NC는 메이저리그 팀이 이렇게 또 게임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오키나와에서도 경기 수에 대한 좀 차이가 있어요. 구단별로 치러내는 경기 수가 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뭐 특별히 그런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 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실전이 필요한 팀은 또 경기를 많이 하게 되고 또 기술이라든지 전술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팀들은 좀 줄이기도 하고 했지만 LG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일본 이시카와 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그 태풍 여파로 그라운드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주에 갔다가 일본에 들어와서는 게임 수가 단 7게임으로 가장 적은 그런 상태로 스프링 캠프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시즌 KT와 NC, SK, 롯데가 새로운 감독을 맞이했는데 각 팀별로 좀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네, KT가 역시 3년 연속 최하위를 하다가 지난해 탈꼴찌에 성공을 했지만 이강철 신임 감독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강철 감독은 다 아시다시피 역대 KBO 리그 통산 다승 3위에 랭크될 정도로 명투수 출신인데 그동안 또 코치 출신으로 많은 투수들을 이렇게 길러냈습니다. 그래서 KT가 가장 큰 약점인 마운드를 어떻게 정비를 해내느냐 이쪽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SK는 염경엽 단장이 넥타이를 풀고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내려왔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넥센에서 상당히 또 감독으로서도 오랫동안 또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SK를 어떻게 변모시킬지 특히 지난해 우승을 했던 팀을 맡았기 때문에 좀 더 부담감이 클 것 같기도 한데 SK가 지난해 팀 홈런 1위 그리고 또 팀 평균 자책점 1위 전반적으로 다 1위였지만 역시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수비, 디테일 이런 부분에서 영병희 감독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변모를 해 나갈지 그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강력한 또 우승 후보로 거론이 될 수도 있는 SK 와이번스가 되겠고요. 염기혁 감독이 과연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팀들 좀 알아볼까요? NC와 롯데 역시도 사령탑 분위기를 좀 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NC는 그동안 그 김경문 감독이라는 이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팀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이동욱 감독을 그 무명 선수 출신이지만 세이브 매트릭스라든지 통계를 활용한 그동안 코치로서 그런 쪽에 굉장히 밝았던 코치였기 때문에 감독이 되고 나서 아마 이 데이터 야구를 NC에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강화를 해 나갈지 그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롯데 양상문 감독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명투수 조련사. 네. 네. 롯데가 역시 지난해 그 팀 평균 자책점이 5.37로 8위였습니다. 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냐에 따라서 올해 5강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FA로 풀렸던 노경원 선수와 계약을 결렬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마운드를 어떻게 구성을 해나갈지 또 어떤 새로운 자원들이 나올지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즌 하면 또 FA 계약과 신인 선수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FA 영입으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팀은 단연 NC 다이노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고액으로 이적한 양의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NC는 지난해 팀 뭐 타율이라든지 팀 홈런, 팀 평균 자책점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수치들이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양의지 선수가 들어오면서 타선이 강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커질 것 같기도 하지만 양의지 선수한테 가장 바라는 것은 역시 마운드 안정 아니겠습니까? 양의지 선수가 과연 이 투수진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그걸 이끌어 나가는지 아마 캠프부터 굉장히 큰 화제를 몰고 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시즌 FA 영입은 양의지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에 띌 만한 트레이드 소식이 있었는데 김동엽, 고종욱, 이지영 이 세 선수가 3자 트레이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삼성은 과거에는 왕조 시절에 또 원년부터 홈런 군단 아니었습니까? 네네. 사실 그 장타력이 메마르지 않았던 그런 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팬들이 그 멸치 타선이다 뭐 이런 좀 비아냥할 정도로 장타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것이 숙제가 됐는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거포 지난해 27홈런을 때린 김동엽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그 외국인 선수 러프 선수가 33홈런을 기록했지만 국내 토종 선수 중에서는 구자욱, 이원석 이 선수가 20홈런으로 토종 1위였거든요. 근데 타구 투저였기 때문에 전체로 봐서는 29위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김동엽 선수가 가세를 해서 얼마나 장타력을 끌어올려 주느냐 이 부분이 사실 삼성이 올해 포스트시즌 가느냐 못 가느냐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대형 뭐 FA들이라든가 트레이드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또 신인 선수들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즌 사실 우리는 강백호 보는 재미로 좀 살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네, 2년 동안 그럼 이정우 선수와 강백호 선수가 나와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올해 또 하나의 이제 스타 플레이어 좀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T의 이대현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89년생. 만 30세에 KBO 리그의 신인으로 데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뭐 신인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고 사실 KBO 리그 규정상으로는 신인왕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예. 어쨌든 뭐 데뷔를 해서 새내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선수가 미국 무대 트리플 A까지 갔고 또 지바 롯데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2년간 활약을 했고 경찰 야구단에서 제대를 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바 있기 때문에 시속 150km를 상회하는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지난해 강백호 선수가 신인으로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타자 쪽에서 굉장히 큰 상승 효과를 일으켰는데 이대현 선수가 선발 투수로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올해 KT도 상당히 큰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력을 또 평가받고 있는 이대현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아의 김기훈, 롯데의 서준원과 같은 선수들도 좀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기훈 투수는 광주 동성고 출신이죠. 기아에 입단했는데 양윤종 선수의 직속 후계입니다. 그래서 고교 시절부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자완 파이어볼로는 지옥에서도 데려온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기훈 선수입니다. 오. 이 선수가 특히나 또 경기 운영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기아를 책임질 그런 투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기아 마운드에서 어떤 포인트로 활약을 할지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지 상당히 좀 기대가 크고요. 롯데에 입단한 서준원 선수. 이 선수는 경남고 출신입니다. 부산 롯데에는 경남고 스타들이 많았죠. 그렇죠. 이 선수가 그 계보를 이어갈 후보인데 자, 사이드암 투수인데 지난해 최고 구속이 153km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올해는 일단은 불펜 쪽으로 좀 활용한다는 그런 보관인데 이 선수가 롯데 마운드의 주축으로 이렇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롯데에서도 굉장히 큰 팬들의 또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선수도 기대가 됩니다. 두산의 이제 김태환 선수가 되겠는데 예. 김태환 선수가 어떤 이제 보직을 받게 될 것이냐 김태환 감독 이야기는 좀 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김대한 선수 투타에서 모두 이제 발군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선수 그리고 KT 위즈의 강백호 선수처럼 이도류에 대한 이제 도전, 그렇죠. 아니면 투타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타자를 하고 싶다 이랬기 때문에 사실 김태형 감독은 외야진의 이제 선수도 포화 상태고 외야수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수 쪽이 좀 욕심이 났는데 본인이 이제 가장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자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의욕이 강해서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타격 훈련을 하다가 왼쪽 그 복사근이라 그러죠. 배 위쪽 네. 이쪽 예, 이 근육을 손상을 입어서 스프링 캠프에서 탈락을 하는,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는데 뭐 큰 부상은 아니라는 게 지금 판단이고 또 치료 과정을 통해서 괜찮다는 판단이 들면 대만에 있는 2군 캠프에 보내서 새롭게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의욕을 자제를 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 이 김대환 선수뿐만 아니라 사실 신인 선수들을 그걸 어떻게 의욕을 자제시키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환 선수는 뭐 시구 때 의욕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시무식에 확실하게 그냥 이야기했을 때 김대환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올 시즌을 빛내줄 신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봤고요.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외국인 타자 운이 없었던 두산 베어스의 페르난데스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호세 페르난데스.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실 줄 압니다. 2013년 WBC 때 쿠바 대표팀으로 참가를 했던 선수였고 예. 지난해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엘버트 푸올스의 백업 선수로 뛰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두산은 지난해 사실 그 외국인 타자의 재미를 보지는 못했죠. 그렇죠. 파레디스와 그리고 또 교체 선수였던 반슬라이크 선수가 두 선수 모두 부진하면서 상당히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그 정규 시즌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기 때문에 두산은 외국인 타자가 필요가 없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 시리즈에서 결국 그 방망이가 터지지 않으면서 정규 시즌에서 그런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우승을 했지만 한국 시리즈 실패를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 타자의 부진이다. 없다.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 호세 페르난데스가 두산 타선을 얼마나 강화시킬지, 특히 양의지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페르난데스의 활약은 상당히 이번 시즌만큼은 정말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새롭게 합류한 외국인 선수의 활약도 굉장히 궁금하지만 작년에 잘했던 선수들이 또 올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얼마나 더 잘해질지도 굉장히 궁금한 요소입니다. 호잉과 로맥, 러프, 로하스 선수의 경쟁 구도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외국인 선수들은 모두가 다 효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복동이. 예. 이 선수들이 사실 그 팀 성적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선수 한 명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하나가 꼴찌를 안 하면 다행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도 지난해 돌풍을 일으켰던 것은 역시 가장 큰 원인으로 호잉을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3할 타율에 30홈런, 23도루, 110타점을 올렸는데 네. 이 호잉 선수가 과연 올해도 계속 활약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로맥 선수는 지난해 43홈런을 때리면서 홈런 단숨에 2위까지 올라갔죠. 그렇죠. SK 홈런 군단에 정말 그 화름 정점을 찍은 그런 선수가 됐고, 러프 선수는 저 부상으로 타점 1위를 달리다가 나중에 조금 주춤했긴 했지만 3할 3푼에 33홈런, 125타점, 맹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하스 선수 역시 3할에 43홈런, 로맥 선수와 홈런 공동 2위, 이 정도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과연 올 시즌에 또 2년 차지만 더 활약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워낙 근데 첫 해 잘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해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2년째 징크스, 좀 몇몇 선수들에게는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2년째에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은 뭐 누구도 예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요. 앞일 아무도 알 수 없고. 로맥 선수가 첫 해에 2017년에 2할 4푼 1리의 타율에 30개의 홈런을 때리면서 사실 이 공갈포라는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될까 이랬지만 지난해 적응을 하면서 3할 때 타율에 43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감도 정해져서 이제 그 KB리그에 적응을 하면 이 정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 신인왕처럼 2년차 징크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다른 팀들이 집중 분석이 들어갈 거고, 호잉 선수가 지난해 시즌 전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지만 후반기에는 체력 저하 그리고 상대팀 분석에 따라서 부진한 모습도 보였거든요. 과연 외국인 선수들도 2년차 징크스를 겪을지 아니면 더 진화를 할지,
이것을 지켜보는 것도 올 시즌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석이 또 이뤄질 거기 때문에 네. 예, 이 선수들 역시도 훈련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총성하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KBO 리그 이야기만 해도 이렇게 즐거운데요. 스프링 캠프는 또 얼마나 재밌을까요? 스프링 캠프 소식은 저희 스포츠타임 또 이재국 기자를 통해서 모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슈 전해주신 이재국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O 리그 스프링 캠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